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정말 이례적으로 가을비가 연이어 내리더니 바로 가을이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막 옷을 움츠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세 분의 고수분들 모시고 또 정치 이야기 하면서 지금 정치판의 새로운 이슈들, 오늘의 핫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치 뉴스를 닦아볼 세 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왔나요? 옷 입고 왔죠. 네, 여기서 타고 왔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이 이동학 최고밖에 안 네, 계신가요? 네. 나머지 두 분은 차를 타고 오시고 오늘 어떤 차 갖고 오셨어요? 레이차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늘은 코스프레 이미지 관리하는 날인가요? 날이군요. 네, 오늘 이제 예, 요새 그렇습니다. 한창 영상 공개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기자들도 올라간 많이 겁니까? 만나고 내려간 하니까 겁니까? 올라갔죠. 올라간 거예요? 이미지 아니, 관리가 좀 필요한가 보네. 이기인 총장님 아침에- 지금 괜찮으십니까?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살벌한. 아 문자 폭탄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아 왜요? 문자부터 많이 받습니까? 아니 지금은 안 받죠. 아 그래요. 어떤 내용에서 문자 격가지잖아요. 폭탄 받으셨어요?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그 86 운동권 물러나라 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맞아. 아 그때는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언제가 셌어요? 왜냐면 공감대가 막 있으니까. 언제가 셌어요? 그때 이제 뭐 이인영 의원님을 2, 3년 상대로 전에. 그렇게 그건 벌써 10년 전 얘기라. 맞아요. 그때는 역시 문자 옳은 폭탄이 막 있을 때는 옳은 아니었어요. 말을 하면은 그렇게 문자 폭탄을 네, 받는군요. 상식적인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예. 예, 그럴 그 때 한 번씩. 상식적이지 않은 영상을 공유했더니 문자 아 폭탄을 맞다. 받았는데. 그때 막 조국 비판하고 막 그랬었을 때인가 보다. 그때 그런 이동학은 것들.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이후로 공천권에서 멀어진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발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발톱 짧게 달아 다 없어지게 뽑힌 거 생겨서 아니야? 짧게 자르지 마요 발톱. 어. 그 영종도 물에다 빠뜨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일단 발톱 제거했어.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그래요. 세 분 다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하고 먹었습니다. 왔습니다. 예, 네. 못 아, 드셨어요? 네. 그럼 앞에 계란 좀 드시겠어요? 어. 계란이 예. 왔어요. 계란. 구운 야. 계란이 왔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감칠맛 나네. 구운 거예요. 네. 지금 이동학 최고가 원래 이거 앉은 자리에서 한 너댓 개는 까 드실 텐데 네. 아침에 오기 전에 이게 계란이 있는 줄 모르고 네. 짬뽕을 한 그릇을 원샷하고 온 완뽕하고 거라. 왔습니다. 완뽕하고 완뽕. 밥까지 말아서 네, 다 먹고 짬뽕 왔습니다. 완뽕한 바람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드셔보시지 네, 않겠습니까? 일단 좀 예. 방송하면서 네. 중간에 한번 하다가 이제 영상 틀면 기 떨어질 거거든. 그때 먹어. 기 빨리고 해. 기가 일단 저희가 오늘 이기인 총장님이 SNS에 올린 영상이 보니까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공유가 371회, 제가 아까 9시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8만 회에 육박하던데요. 근데 이- 이거 개혁신당- 다른 유튜브들이 다운 받아서 그냥 자기들 유튜브에 막 올리더라고. 음. 그게 조회수가 막 몇십만 터지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만회 육박하다 요거는 페이스북에 올린 그러니까.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되면은 완전 터지는 건데. 많이들 올렸더라고요 어제. 또. 마음대로 퍼가십시오. 어.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기인 TV 이런 걸 해서 올렸으면 아 맞네. 빵빵 100만 조회수 나오고 이제 금방 뭐 구독자 10만 되고 했을 아, 얼마 전에 그러네. 백광현 백브리핑 그 전 민주당 당원 분께서 김현지 씨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당원 그분의 이제 당원 전 당원이죠. 전 당원이에요. 전 당원 친하시잖아요. 백광현 씨랑. 아니 저는 같은 개파라고 봐야죠.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한 두 번 정도 봤었나? 같은 개파라고. 음. 그분 잘 유튜브에서 이제 그 녹취록 공개하니까 네. 조회수가 거의 50만인가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그분은 갖고 거의 있다. 이낙연 쪽 아니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을 너무 그냥 싫어하는 반 거야. 이재명이신가? 그렇군요. 일단 요 계란 여기 소개 좀 간단히 하고 나서 오늘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를 실제 이기인 총장님이 요 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요새 이기인 총장님이 패널로 아주 핫해요. 여기저기서 많은 그러게요. 분들이 방송사에서 워낙 김현지 찾고 씨를 있습니다. 궁금해하다 보니까 그래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니 일단은 여기 이제 댓글에 보면은 좀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몸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계란 좀 드시면서 그 감사합니다. 자, 옛날에 예. 낙검수 멤버들이 거기 주진우 기자가 뭐 가수 이승환 씨한테 벤츠 선물 받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 이 암살 위험에 시달려서 좋은 차 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이기인 사무총장은 네. 진짜 고급차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어. 노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방탄조끼 김현지 같은 영상도 거 막 필요하지 공개되고 하니까. 아니 커뮤니티에서 어. 진짜로 뭐 좀 살기가 있는 글들이 좀 있고 죽이고 싶다라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그 이미지 관리 살벌한 그만하고 안전한 일들이. 고급차 타고 다니세요.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이런- 좀. 아 저런 말씀하시죠. 그런 테러는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그럼요. 이건 뭐 아무것도 동학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 약간 이걸 지시 가지고. 내리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이거 아무것도 일어나면 아닌데. 안 되죠가 내 지시를 해, 들어? 해. 그건 들어. 아 그렇긴 하다. 어. 맞아. 아 일단 오늘 제발 분위기가 하세요. 없애버리세요. 누가 없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영상 지금 볼 건데 요 계란이 앞에 있으니까 요거 맛있는 구운 계란이고요. 아주 깐깐하게 매입한 100% 국내산 계란을 15단계에 걸쳐서 저온 숙성을 시켰습니다. 15단계. 예, 15단계를 거쳐서 숙성시켜서 48시간을 구워낸 진짜 구운 계란이라고요. 근데 요거 아침에 어떻게 가격이 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하나에 330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국산이에요? 이게 지금 국내산 계란이라고 국내산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산 계란.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많이 뭐 원래 한 만들어내가지고 판 가격, 새거 한 생산해서 판 가격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할 텐데. 이게 또 보관 기간이 조금 있고 하니까 네. 저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야, 아침에 진짜 저도 저렴하다. 헐레벌떡 왔는데 어. 계란 있길래 어. 든든하게 하루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란 39 초초초 특가로 단돈 9,900원에 들으니까 요거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같이 저렴해요. 여기 보면은 계란 옆에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 소금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맛 여의도는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가격 싼 거를 잘 공수하시지? 저희가 그래서 요게 좀 맛있고 질 좋은 거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께 금방 이렇게 트라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쉽게 다가오실 수 있는 제품들로 선별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여의도 너머몰 전화번호 1551에 5280 1551에 5280번으로도 가능하시고 네이버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계란을 비롯해서 다른 상품들도 검색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저렴한 거라 배송비 있다고 합니다. 배송비가 있더라도 아주 괜찮은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래서 엄청 말도 한 안 두세 되는 판 거 이렇게 시키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인 총장님이 지금 계란 얘기 더 이 광고 파트가 제일 재밌어. 계란 거기서 한 개 던져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귤 던지신 것처럼 할래요? 한 입에 받아 먹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거 바로 넘어갈까 봐. 소금은 뭐예요? 소금 맛있어요? 소금 이거 소금 하나 지금 좀 뭐 까주세요. 맛있어요? 예, 까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지, 소금. 나는 밥이랑 소금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다라고 맞아요, 했던 맞아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죠. 소금만 보면 그 택도하는 가식과 위선 내로남불이 생각나거든요. 하지만 이 소금은 그것과 무관한 계란을 찍어 먹는 소금입니다. 배워야 돼. 와, 이거 계란을 파는 건지, 여기 또 정치를 임세훈 누나 까는 있었으면 건지. 바로 난리 났을 텐데. 야, 이거 소비 기한이 2027년 6월까지네. 와. 그런 거 확인합니까? 예, 야, 계란 이게- 소비 기한. 보통 그리고 저 이 소금 소비 만든데 기한은 대구에서 만들었어요. 대구 아, 이것도 대구. TK야. 깨소금. 계란이 보수네. 예. 야, 계란 이거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재명 얘기하고 소금 얘기하자고 해놓고 TK 말하는 거야. 보수는 한계가 없다. 예, 자, 소금 좋습니다. 9,900원. 좋아요. 사시면 계란 30개 그냥 알로 같이 드립니다. 좋아요, 소금 사시면. 네. 구운 계란 여러분 드십시오. 계란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팔았던 귤이 저희 4명이서 팔았을 때 400박스가 그날 넘게 팔렸거든요. 예, 대박. 초대박이네, 진짜. 초대박. 어. 예,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400박스? 저희 집에도 귤이 있어요. 그 귤이랑 요 계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그래, 예. 시원하고 맞죠. 담백하고 네. 너무 맛있을 것 그때 같습니다. 우리 귤 얼마였죠? 그때 19,900원 5kg. 음. 5kg 이만큼 집에 아직도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시간에? 자, 지금 1,189분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영상 봐도 되겠죠? 네. 예, 보시죠. 영상 봐도 네. 되겠죠? 자, 이기인 총장님이 지난 2004년에 성남시 의회 난입 사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영상을 공개했는데 요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좀 폭력적인데요. 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뭐 수첩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뭐 그런 영상도 담겨 있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는 좀 가급적 보지 않으시길 좀 권해드리고 폭력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옆에 있는 김현지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동호 최고 지금 긴장하십니까? 너 알았어 해봐. 자. 해봐. 봐봐.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잡지 말아요. 떼지 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잡지 마. 만지 마. 뒤로 들어가면 뒤로. 우리 순자들은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야. 내가 폭력배인가?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저 마지막 장면에 김현지 현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엄지척하는 건가요? 손 아닌 것 약간 같아요. 엄지척은 이렇게? 아니고 아니면 그때 이렇게 이제 뭐 그 손을 폴더폰이어서 네. 폰을 이렇게 펼치는 장면. 아 핸드폰을 펼치는 네, 이렇게 것이다. 탁 보고 핸드폰을 그때 보면서 엄지 손가락으로 여는 사람이 있었고 네, 요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는 사람이 있었죠. 아 이게 튕기듯 네, 여는 거야. 튕기는 거. 네, 그래서 튕길 때. 그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아. 저는 엄지파였습니다. 근데 네. 진짜 예. 테토남이다. 테토남이에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셨다. 그리고 아니, 그렇죠. 김현지 씨도 테토녀예요. 네, 진짜 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네요. 최선을 다해서 불법도 모의하고 공무집행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저때 벌금 받은 거죠. 50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뭐 생각 최선을 같아요. 다해서 사신 거고 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도 우리가 2019년 그때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얘기 많았죠. 근데 저게 2004년도입니다. 훨씬 더 원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눈높이로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 그거를 지금의 잣대로 이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저거 성남 의료원 관련돼서 뭐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뭔가 또 입장이 번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항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약간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더 돋보이고 뭐 그런 것이지 않나.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폭력 행위라든가 뭐 공권력 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만 실제 뭐 국회도 뭐 지금 얼마 전까 5, 6년 전까지도 나경원 의원이 뭐 빠루 들고 있는 사진 이제 나타나듯이 뭐 국회도 그랬었는데 뭐 저는 다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저게 네. 지금 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하고 김현지 실장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는 사무국장. 변호사였었고요.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변호사의 신분이었고 네. 저 때는 2005년이었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성남 시민 모임의 간사 사무국장이 아니라 네. 성남 시민 모임이 이제 몇 년 뒤에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로 바뀝니다. 네. 거기에 대해 사무국장을 했었던 김현지 씨였었던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폭력성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만 적용될 뿐 시의회나 광역의회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회 시의회는 동물의회, 동물광역의회가 아니죠.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시의회에 난입해가지고 난동 부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당연히 시민 조례라고 해서 시민들이 서명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매년 수천억씩 들어가는 성남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진 장소가 앞뒤로 분당, 뒤로는 송파 이렇게 큰 병원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이 민주당을 포함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거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때 당시 김현지 실장과 김현지 국장과 이재명 변호사는 무조건 자기가 모아놓은 서명 발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억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공무원들을 때리고 수첩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찍고 그리고 지금 저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본회의장인데 저기를 국회로 비유해 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앉는 그 1층 플로어 있잖아요. 네.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
원래는 방청석이 있고 방청객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내도 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시의회장을 본회의 점거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보통의 국민들은 행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김현지 실장과 저 이재명 변호사였었고 지금 저렇게 맞는 저 머리의 직원 저는 조모 주무관이라고 네. 정말 착한 주무관이거든요. 예. 저 사람은 그냥 의회 규칙에 따라서 저 문으로 변호사와 시민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은 건데 이재명 변호사를 막겠다고 했다가 이재명 변호사를 막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야 너 절로 와 이러면서 왼쪽으로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죠. 예. 그리고 분이 안 풀린 이재명 변호사도 조모 주관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일로 와 이색 땡땡땡 이러면서 예. 욕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그냥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라서 모두 다 함께 동물국회였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력성이 아니라 저 둘의 긴밀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파생되는 어떤 해악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떼법을 써가지고 만들었던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이 가동률이 50%가 안 되고 매년 500억씩 여러분들의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가 서명했으니까 반드시 통과된다는 그 억지와 그런 무자비함이 지금 2025년 국민들의 세금 혈세 낭비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 저 두 사람의 결합 관계는 지금 이제 대통령과 부속실장이 됐잖아요. 이게 과연 변호사와 국장으로서의 관계에서 끼치는 해악과 대통령과 부속실장으로서의 관계에서 나오는 해악이 뭐가 다를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영상 말미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네. 요게 이제 전날이에요. 예. 이게 2005년 3월 24일이고 막 격렬하게 부딪혔었던 건 2005년 3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4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립의료원 조례가 임시 보류되고 나서 예. 열받아가지고 변호사와 김현지와 시민들이 불법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 동안 점거하고 있다가 다음 날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하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거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 영상을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저 현장에 네. 가가지고 네. 다른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저 네. 두 사람의 행동이 지금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 장혜찬 최고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긴 사무총장이 뭐 폭력성이 주는 아니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폭력적인 장면이 좀 놀랍네요. 충격적이고 그리고 참 기성세대를 정치 편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저런 폭력 행사하는 영상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이고 정치보다 못해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저렇게 멀쩡한 공무원 머리 쥐어뜯고 눈 찌르고 해도 멀쩡히 정치하고 대통령도 하고 고위직도 가는구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충격스럽고 네. 그리고 이 정도로 뭐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이라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예. 변호사 성공 보수도 그렇고 네. 그러면 국감에 나와서 국민 관심이 이렇게 고조됐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고 어느 정도 긴밀한 사이고 뭐 그 변호사들 사건에는 왜 개입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국감 나와서 밝혀야죠. 그 영상에 또 마지막에 보면 아까 핸드폰 이렇게 플립 열 때 김현지 간사 그 사무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꼬고 있고 그 이재명 변호사는 서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단체가 어떤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김현지가 제일 비 같아. 하는 행동이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누가 대표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가 저런 행동 패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만약에 내 직속 상관이라거나 아니면 나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의원과 그러니까 도지사와 비서관이었었고 의원과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수직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하 관계가 있는 정확하게 위계 구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제야 시민단체에서부터 활동할 때 이재명 변호사 앞에서 편하게 다리 꼬고 얘기하고 뭔가 수평적 관계에서 뭐 작전 회의하고 몸싸움 하면서도 같이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구조는 그러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하게 이재명 정치인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동물국회 많이 봤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남시 의회에서도 뭐 추후나 아니면 그 전후로 저런 식으로 폭동에 준하는 난동이 벌어진 적이 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게 본회의장에 뭐 특정 변호사가 난입해가지고 옷 집어 던지고 뭐 그 명패 집어 던지고 하면서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동욱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예, 말씀. 상임위장은 그런 게 많았죠. 상임위장에서는 뭐 그 똑같이 국회 본회의장이랑 뭐 지방의회 본회의장이랑 이렇게 등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 국회는 훨씬 더 심했죠. 뭐 완전히 뭐 빠루 들어오고 네. 진짜로 도끼로 이 문 내려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게 불과 5,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저건 지금 20 몇 년 전 얘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비선이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선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실선이란 말이에요. 실선. 실제 현존하는 뭐 실세란 말이에요. 네. 그 실세 그 누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저런 태도는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동지적 관계라고 봐요. 사실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실제로 위아래 상하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관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 동생 그냥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저렇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나타나고 형이 국회의원이고 내가 보좌관이지만 형 잘못하면 이거 형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다고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선이 아닌 이상 실선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등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데 어린이한테 야, 너 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놀이터에서 뭐 노는 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관이든 아니면 뭐 저 직함에 있었던 동지적 관계로서 일을 풀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개입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야. 타짜가 도박장에 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 사모님이 태권도장 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근데 왜 태권도장 갔어? 저렇게 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개입했어라고 하는데 개입을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보좌관이 하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지금 문제 제기를 어린이한테 너 왜 놀이터 갔어라고 질문을 하니까 마치 그게 프레임화 돼가지고 어린이가 놀이터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인데 거기에 난 조금만 좀 지나면 아니 뭐가 나빠? 왜 안 되는 거지? 이동욱 씨가 보시기에는 그냥 저 영상은 그냥 난동의 그냥 현장이었을 그렇죠. 뿐이지 그 더도 시대, 덜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저때 당시에 가졌던 시대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잣대로 그걸 또 판단한다면 당연히 잘못됐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구도라든가 뭐 지금 저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5, 6년 전까지의 어떤 국회 모습을 이미 우리가 전 세계 뉴스로도 다 보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 뭔가 비판을 그럼 하는 게 저거는 약간 그냥 엇가 같다. 그때 그 사안을 반영하는 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이재명 대통령이 뭔 일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2년 약정 돼서 바꿨다 하는데 야당에서는 2년 약정이 공교롭게도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는 날에 계속 바뀌는 거냐. 그리고 하루에 새 걸로 바꿨다가 뭐 아이폰 14에서 17로 바꿨다가 다시 유심만 교체하고 또 14로 가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의심의 정황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그러면은 그냥 약정 종료돼서 기변했고 바빠서 새기기 받아놓고 개통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50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 통신기록조회 이런 것들 이재명 옆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당하잖아요. 저는 50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나쁘죠? 그냥 바꿀 수 있다 보고 다만 이번에 그냥 박정훈 기변하는 의원이 것뿐이다. 기변하는 것도 새기게, 이번에 박정훈 의원은 저는 완전히 뭐 오발탄 날린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갔다가 7분 아이폰 14 쓰다가 17로 갔다가 지금 11분 만에 뭐 다시 14로 갔다. 뭐 이거에 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요. 전 이해되는 게 제가 아이폰 15 쓰거든요. 최근까지 아이폰 11을 썼어요. 예. 이거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꿨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의혹이 있는 걸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옮기기도 어렵고. 이동학 최고권 별로 안 아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정이 있었을 거라 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옮기려면 네. 이게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깔고 뭐 또 예. 인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데 네. 아마 국감기간이 바쁘면 이게 한 번에 이게 그래도 몇십 분 걸리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씨 다음에 바꿔야 되겠다 하고선 다시 공기계 빼고 다시 원래 쓰던 걸로 그냥 그 정황상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얼리 어댑터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찬 최고는 어떠신지? 저는 원리 어답터는 아니고요. 예. 완전 컴맹이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그 시기가 다 공교롭죠. 뭔가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을 바꾼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강연에서 핸드폰 뺏기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한 것도 겹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이 합의된 약속이나 뭐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발언을 깨고 어거지로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안 부르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국감 나와서 그 운영위 사안에 한정해서 질문 받으면 오히려 김현지 이슈가 좀 사그라듭니다. 근데 국감 계속 안 나오잖아요. 불출석 시키잖아요. 국감 끝나고도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내 계속 가요. 국감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핸드폰을 아이폰 14에서 17로 바꿨다가 다시 뭐 14가 됐다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 영상도 그렇고 핸드폰 교체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재미를 붙였거든요. 예. 이 언론의 속성이 이거 기사 된다 조회수 된다 싶으면 이제 계속 파고들어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제가 진행하는 거에서 썸네일에 김현지 이름 들어가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맞아. 최근 한 2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노다지가 되어버렸어. 국민이 김현지한테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 북한 사는 사람들이나 뭐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전 국민이 김현지한테 관심이 많고 이 관심을 누가 키워줬느냐? 민주당의 무리수가 이 관심에 불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리한 의혹 제기고 뭐고 오비 일학이고 오해고 할 거면 일단 나와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 이거예요. 똑똑하다며. 나오면 자신 있다며. 근데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아마 저런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관련된 것들이 계속 더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7% 옮겼다가 17%에서 다시 14% 옮기는 그 과정이 핸드폰 왔다 갔다 이제 정보 백업하고 뭐 이런 네. 거라고 좀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동학 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규현 판사는? 지규현 판사는 지기현 판사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사정이 S10에서 있겠죠. S25로 옮겼다가 네. 다시 S10으로 근데 옮기는. 다운그레이드 더 샤오미로까지 가는 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옮기고 다시 옮기는 과정이 기종은 달라도 음. 형식은 지금 김현지 씨랑 똑같은데 네. 지기현 판사는 막 의심해 볼 만하고 김현지 씨는 일반적인 백업 아니냐라고 하는 건 지독한 내로남불 아닌가요? 아니, 근데 거기다가 샤오미로 갔기 김현지 때문에 씨는 그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14에서 17 말고 요거 말고 어. 정말 이동학 최고 말대로 그냥 일반적인 백업이라고 치고 예. 3번 정도로 더 바꿔요. 2021년 10월 19일 날 백현동 그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하루 있기 전에 네. 한번 바꾸고 2021년 12월 27일 날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난 6일 뒤일 겁니다. 네. 그때 한번 또 바꾸고 2023년 9월 9일 날 심지어 이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씨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했죠. 이 사건 9월 9일 날도 진술 번복,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이 있기 이틀 뒤에 한 번 더 김현지 씨가 핸드폰을 바꿔요.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년 약정 내지는 3년 약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이렇게 핸드폰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범죄자의 심리 내지는 범죄자의 양상과 똑같다고 좀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보좌관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 할 수 있다. 무슨 뭐 애들이 놀이터 가서 노는 거를 뭐 지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김현지 씨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항상 관계자들한테 전화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 이재선 씨 돌아가셨을 때도 수면제를 처방했었던 그 용인효자병원 백기주 전문의한테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게 김현지 씨였었고, 네. 총무비서관이 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사퇴 요구할 수 없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향신문 보도였죠. 전화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또 경기도청에서도 배소연 씨한테 전화해서 경기도청 파일 다 밀어라 라고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선거자금 마련하라는 그 백광현 씨의 녹취록 들으셨죠. 그때도 전화를 해서 등장했던 게 김현지 씨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관계자들한테 이런 사건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민주당 가만 안 했었을 겁니다. 무슨 뭐 전화 특검 해야 된다고 하고 난리 쳤을걸요.
그 동일한 기준이 제발 좀 민주당 중간에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근데 싶어요. 이런 건데 정치적 동지나 동료 개념은 조금 지금 얘기하는 뭐 별도의 다른 인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람과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바꾼 건 저는 500번이라도 더 바꿨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다.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뭐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그 선임 비서관까지 전부 다 쑥대밭 당하듯이 압수수색 다 당하고 그런 이 조사받고 했거든요. 핸드폰 다 뺏기고. 근데 한동훈처럼 비밀번호 24자리로 바꿔놓고 이거 나 공개 못한다 하면은 검찰이 이 24자리니까 저희는 이거를 조사를 못하겠네요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죄까지 씌워가지고 괘씸죄로 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들까지 별건까지 다 넓혀가면서 굉장히 큰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을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핸드폰 저는 500번이고 1000번이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신의 그냥 방어권 아닌가 너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김현지 씨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다거나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한다거나 했었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성남시 관련- 위협은 느끼죠. 예, 성남시 언제 관련해서도 들어오지? 뭐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민주당 패널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는데 김용 거 하나, 정진상 거 하나, 주변 인물들 끝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압수수색까지 같이 포섭해가지고 좀 횟수를 세아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호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김현지라는 이름, 그 썸네일이 워낙에 회자되고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확 팔려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국감에서의 이슈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이 일부러 김현지를 더 띄우고 있는 거다. 아하. 다른 거를 국민들께 다른 거를 조금 덜 비추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또 셀프 추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인호라는 사람이 예전에 신구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과에 김현지 실장과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 한번 뭐 셀프 추천해 보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 말이 있지 않고서야 교수증 내려놓고 그렇게 와서 도전을 하겠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 추천제라는 게 과연 국민 추천제 중에서 국민이 어디 갔냐? 이게 국민 추천제가 그냥 어떤 그 발언자나 결정자가 아니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 그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결국에는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신구대학이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인맥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상명대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 교수 학생보다 더 끈끈할 수 있는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 시절 활동을 같이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산림청장의 뜬금없는 인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이 얼마나 끼쳤는지 이런 부분을 국감에 와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운영위에서 이런 거 물어보라고 국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김인호 산림청장 같은 경우는 그 옹벽 아파트 예.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핵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로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옹벽 문제 없다라는 의견서를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유착 관계이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산림청장이 간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본인도 본인이지만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이 대답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 나와 버리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당사자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국감 용인했겠습니까? 안 나오면 난리쳤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보수 유튜브에 김현지 실장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도 있어요.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 과거 옹벽 아파트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운영위에서 정치와 무관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마저도 민주당이 물타기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6개 상임위 다 접고 운영위만 나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운영위도 못 나오겠다 하는 것은 진짜 숙권하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죠. 너무나 무책임한 국민의힘이 거죠. 다른 위원회는 접고 운영위라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출연해- 네, 운영위만 부르겠다고 성호성 네. 원내대표가. 근데 그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와야 된다 보고 네.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 예. 네. 나와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산림청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이제 정형적인 뭐 저 오발탄인데 네. 아니 의제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환경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실제 무슨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윤석열 정부 마냥 그냥 아무나 갔다가 어디다가 그냥 뭐 아무 자리에나 그냥 갖다 꽂는 김건희가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비선의 인사 이런 거 말고 비어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네.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없는 걸로 판결이 된다 뭐 판정이 본인들이 된다면 네. 그거에서 먼저 공감대를 얻고 그럼 이게 어떻게 추천됐고 그 인사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따져 묻겠다 이러면 순서가 맞는데 지금 의제 20일 출신의 이 환경 전문가를 왜 산림청장이 안 쳤냐고 누가 안 쳤냐고 김현지가 안 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같이 동일시에서 얘기를 하면 논리 전달이 굉장히 박약해져요. 하필 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네. 근데 본인이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셀프 추천이든 누가 인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실에 마련되지만 네.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발표가 안 되잖아요.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경로로 추천이 있었다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발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 실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넓혀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방향에서 하니까 약간 이게 뭐 근데 이게 자기 네.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대입해서 네. 만약에 음. 그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음. 공흥지구 가지고도 물고 늘어져서 결국 특검 조사받은 면장님이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는데 네. 공흥지구 뭐 이거 되게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를 써준 사람 또는 이 고속도로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이라 보고 그래서 특검이 아직까지 원희룡 장관을 조사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 고속도로 변경 아무 문제도 없다는 보고서를 써준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임명했다고 치면 민주당이 그래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인사의 배경은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탈탈 털었겠죠. 마찬가지잖아요. 옹벽이 문제가 없다. 그 옹벽 아파트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최근까지도 그 안전도 위험성 때문에 주민센터도 사용이 못했어요. 네.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공공기관장이 됐으면 그 백현동 옹벽을 커버치기 위한 어떤 특수유착 관계 아니냐라고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되고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김현지 실장이 국감 나오면 무슨 영상을 현장에서 틀어야 되냐면 CBS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죠. 네. 거기에 나오는 진보 성향의 방송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수 패널이 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수백 명 김현지 실장이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영상 틀어주고 이 사람 진보 매체 출신의 진보 평론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사 자료 있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있는 게 운영위 국감이에요. 네. 저희 운영위 국감할 때 뭐 정말 대도 않은 택도 아닌 의혹들 가지고 야당에서 다 물어보고 했어요.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운영위까지도. 그래서 운영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다가 운영이 언제 있나요, 막판에 운영이? 29일에 네, 이제 29일 증인 날? 채택 상의하기로 했는데 안 네. 나오는 쪽으로 일주일 정해졌다는 뒤인데. 보도가 네. 나와요. 만약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패부를 못 지르고 또다시 비껴서 이렇게 지르면 아니. 나는 그렇게 삽질하게라도 한번 불러보라고. 난 나올 거라고 아니, 봐요. 아니야.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찌르지 못할 거니까 안 나오겠다는 아니 이상한 나오지 거잖아요. 당연히 나오는데 네. 오히려 자기네들 공격을 할 때 네. 지금 저는 다 오발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하고 저 영상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저는 오발탄이라는 거예요. 그냥 게이머가 PC방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네. 게이머가 이해가 PC방 가는 건 안 잘못이 됩니다. 아닌데 PC방 가서 롤이나 스타 안 하고 바다 이야기하고 이러면 잘못이에요. 그럼 처벌 받아요. 와 완벽한 예인데.
바다 이야기를 해. 거기서 PC방.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했다. 부당하게 이야. 인사해 이 사람의 권한이 아무리 공식 비서라도 너무 과하다. 예.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인 PC방 가서 것들은 바다 이야기하고 그 상품권 강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민생회복 것들은 쿠폰으로. 그냥 태권도 사모님이 가가지고 고려 품새하고 팔짱하고 칠짱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엄청 정도 건전하게 수준이야. 설명하는데 저기 바로 네. 바다 이야기로 끝내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이제- 태권도장 다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 형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줘야 뭐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 보고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눈 찌르고 이게 고려야 이게? 이게 문제- 이게 뭐 금강이야 이게? 막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막. 분당 환경 시민 모임 성남의제 20일이 정상적인 환경 단체는 아니었어요. 진짜 예. 제대로 된 환경 단체였다면 당시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았겠지. 아, 어떠한 시민 단체가 해당 단체장과 사이가 좋아요. 아니, 근데 협력 관계도 여기는 있죠. 보조금도 줘. 이재명 시장이 했었던 각종 복지에 아니, 대해서 옆방이었다며 아예 사무실이. 옆방이었어요. 네, 협력 그러니까 관계도 그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산림청장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말인 거고. 나도 시민단체 하나 만들래. 아니 그 신구대 산림조경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산림조경학과는 산림청장이랑 약간 좀 달라요. 아니 그래도 교수님이 조경학과잖아, 교수님이었어. 조경학과. 그래도 그러니까- 넘네. 예, 과연 그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관점입니다. 네. 산림청은 백현동 옥룡 아파트에서 그 핵심 쟁점이 되는 산지관리법의 소관 부처예요. 그러면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맡는 백현동 재판에서 예. 김민우 산림청장이 이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을 전달해 준다거나 그 재판에 유리하게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없다. 백현동 재판에서는 옹벽 아파트라고 평가받지만 산림청이 보니까 심각한 옹벽 아파트는 아니더라. 네. 라고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현동 아파트를 만드는데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산림청장으로 갔어는 안 됩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네. 전 재척사유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김현지 씨가 뭐 추천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가려지지 말고 네. 산림청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어떤 남용 이런 네. 것들을 국회에서 정확하게 견제해줘야 된다. 아.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김현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831명 돌파했습니다. 어우 많이 동점. 오셨네. 1800명 넘은 게 1800 처음 와, 같은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2000명을 넘겨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좋아요 좀 정말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공통점이 눌러주세요. 네. 장해찬이 출연하는 날 항상 이 실시. 맞아. 이게 공통점. 부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짱이다. 여의도 너무 닦간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1745분 지금 현재 시점으로 확인되는데 이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많은 분들께 우리 초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닦간다가 퍼지게 되겠습니다. 2,000명 가겠는데. 자 그러면은 구독자도 3만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지난 주말에 3.05만 명이 넘어섰고요. 또 황현희 앵커가 했던 말 중에서 쇼츠 하나가 한 90만 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탄력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좀 이슈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계란이나 먹어라. 이제 그런 이게 쉴드치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충분히 쳤다 봅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국감 항상 나오셔야지. 국감 나오시고. 항상 네. 1시간 방송에서 전반 주제 2개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말해서 굳이 주제를 하루에 이렇게 4개 5개 잡지 마라. 어차피 뒤에 거 못 쓰는데. 아, 조금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이게 또 부동산 이야기하면 남은 15분 끝나. 에이, 그렇기는 하죠. 근데 부동산. 너무 이게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장미 우리 아파트 장미 아파트. 송파 장미 아파트. 부러워. 송파 장미 아파트가 재건축에 제자도 안 나오긴 무슨 2002년에 재건축 논의 시작해가지고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됐더만. 아, 그렇게 김병기 내란 세력이다. 내가 하면 착한 갭 투자, 민주 갭 투자. 네가 하면 내란 갭 투자. 자 그러면은 세 분은 집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동환 장표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은행 집이죠 뭐. 아, 예. 둘 다 집이 있어요? 집이 어디 영종도로 있어요? 이사 오세요. 영종도에 집 싸요. 오세요. 영종도에 집이 영종도로. 있으시고? 예? 영종도에 집이 뭘 있어요. 네, 얼마냐고 정도. 그걸 물어봐. 뭘 얼마냐 물어보세요. 대출 받으셨죠? 대체 풀로 받았죠. 그렇죠. LTV 70이었죠? LTV 80.
그 지금 80이 LTV 나올 80 언제 샀길래 박근혜 정부 때 샀어요?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전이었어요. 정부에 샀죠. 네. 네. 그때 80이 나오나? 생애 첫 주택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아. 그래서 예. 80%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네. 생애 첫 대출의 LTV를 90%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포스터에 박아놓고 네. 어떻게 투기과열직으로 LTV 아니 근데 40%를 신혼부부나 생애 첫은 어쨌든 뭐 허가를 좀 받긴 해야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그리고 자금을 토지거래 받을 수 있잖아요. 허가제로 네. 집을 팔았었던 사람의 그 녹취록이 한번 공개가 됐는데 그게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 열받더라. 와 진짜 공무원이 이게- 애는 몇 학년이에요? 아니, 근데- 남들은 25평에 잘 사는데 왜 너 평수 넓히려고 애 몇 하려고 학년이에요? 하냐. 실거주 할 거예요? 서류 떠와보세요. 서류 떠와보니까 이거 실거주 맞아라고 제 차 3차 확인하는 그게 전 너무 열받겠더라고. 그러니까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한테 내가 이사 가는 걸 왜 빌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거. 야 그건 내가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래 가지고 난 되게 붕 떴어요 개념이. 아, 그러면 그거 판단을 공무원이 해준다는 거죠. 판다 산다 전부 다 허락 안 공무원이 해주면 심사해야 뭐 되는 이사 못 거예요. 가요. 어. 조금 깜짝 예, 놀랐네. 그러니까 좀 여- 불편해졌죠. 이쯤 네. 살면 되겠는데 왜 지금 굳이 이사를 네. 가십니까? 이렇게 네. 자꾸 와. 딴지를 그렇다고 건다는 해서 얘기잖아요. 천정부지로 집값 올라가는데 너무 위험한 제보가 정부로서는 왔는데? 어쨌든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인님 서현에 20억짜리 시범 삼성 보유자면서 뭔 소리야? 슈퍼챗이 왔는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청문회 해야겠는데? 토토 저 핸드폰 바로 빼서 바로 빼서 저거. 이거 뭐지? 뭐? 뭐 댓글들이 이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을 내가 지금 갖게 된 거야? 와, 저도 울산 내려가면은 돈 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놔두고 아이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충격인데? 뭐 딱히 아니, 없지만 아니라고. 아니, 근데 너무 여러분 구체적인데 제보가? 여러분 영종도로 오세요. 시범 영종도에 아니야. 야. 시범 삼성한 씨는 사연이 아무도 안 들어 영성. 아니야. 영종도로 오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정- 아니라니까. 영종도에 화장실 2개짜리 24평 집이 1억 2014년부터 1억 며칠 2016년 산다고. 결혼한 이후 계속 그 공직자 재산 신고 시스템에 나의 재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 직계 좀비 속은 신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직계 다 바로 얘기하면 농담 이러면서 또 다시 10,000원 슈퍼챗 또 예. 이렇게 생사람을 김현지 씨가 아니, 이렇게 여기도 해서 너무 10,000원 받으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예. 농담까지 농담 전에 잘라서 쇼츠 하나. 이기인 재산 20억 이렇게 해서 쇼츠 하나 이렇게 딱 하시죠. 근데 지금 이기인 총장님이 요즘 살벌해요. 예, 살벌하죠. 뒤에서 돌 날라올 수도 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아주 이렇게 무서운 좋은 겁니다. 호재에 장동혁 대표가 예. 윤석열 면회 가가지고 다 그냥 찬물 끼얹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자꾸 면회 얘기 왜 갑자기 꺼냅니까? 한동훈 이거 댓글팀 운영 무혐의 되고. 봐봐요. 그거는 댓글팀은 말 돌리기, 애초에 말 그 돌리기.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거고 네. 제가 말한 건 여론 조성 관련된 주변에 여러 부탁을 하고 다녔다.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짜친다는 거고 네. 당원 게시판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고 국감 끝나면 바로 파는 거고 네. 지금 정무적인 걸로 물타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든 뭐가 됐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동산 문제는 그런 정무적인 문제로 퉁치기에는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거주 이전과 재산 형성의 자유를 가로막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치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정무적으로 이 판단이 옳고 그르고랑 기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예. 가면 갈수록. 그냥 민주당에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지금 더한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집을 일가구 실주택, 실거주 1가구 1주택 아닌 경우엔 다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같이 근데 또 뼈를 깎는 고통을 서민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일보 단독을 보니까요. 예. 여당 국회의원 중에 61명인가가 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들 중에 63%는 실거주가 아니라 지들 지역구에서는 다 임대하고 살고 전세살이 있대요. 하고. 그러니까 73명이 지역구 새빵살이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지역구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이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강남 3구 중심으로 서울 같은 규제 지역 이번에 설정된 데에다 아파트 가지고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도 그만한 사정 있다. 내가 하는 갭 투자는 나쁜 투기고 니들은 뭐 민주 갭 투자냐. 이 열받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잘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사정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아파트 부모님이랑 살고 했던 거다. 그 사정이 그럼 다른 국민들은 없냐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왜 민주 갭 투자는 되고 일반 국민들의 갭 투자는 뭐 투기로 다 묻고 이제 공무원한테 이사 가는 거 허락 맡아야 돼. 잘한다. 이동호 측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상향되고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새롭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넘사벽 개념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은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향 안정화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시멘트 이거 지어놓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는데 나중에 근데 민주 다음 세대가 이거를 정부에서 과연 가격이 항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그것도 이제 반성 안정화를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 하향 안정화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규제로는 수요 억제로는 하향 안정화가 안 된다는 교훈을 노무현 문재인 때 겪고도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뭐 그리고 윤석열 더 때는- 열받는 건 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대개 공급론자이고 수요 억제책 안 쓸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180도 뒤집었다. 결국 이게 유동성 증가 때문에 부동산 상승이 국제 정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면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집 살 수 있어라고 패닉 바잉 수요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망한 걸 알면서도 수요 억제책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국토부 1차관 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 나갔지. 이성경 차관인가요?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하나 있어. 네. 이상경?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면 잘 된 돈 모아서 거다. 사세요. 돈 모아서 나중에 사세요. 지는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아서 판교에 3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내가 진짜 유튜브라 쌍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길바닥에 이 사람 발언 판내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내놓잖아요. 돌 맞아요 진짜로. 네, 그 아니, 10.15 근데 대책 좀-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분 중에서 한 1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용산 쪽에 아파트를 산 정황이 또 권혁기. 포착이 되고 아니, 이제 뭐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아니, 좀 본인 공감 되는 지역구는 거는- 의정부인데 대선 직전에 서초동에 지금 시세 3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 잘한다. 대출을 10몇 억을 발생시켜서 받았어요. 권혁기는 대출 받아도 되고 우린 받으면 안 돼? 그래. 왜?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일부는 또 대구에서 받았더라. 돼 안 돼 한번 나는 해보죠. 우리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김명기 그런- 원내대표 네. 그러면 장미 아파트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안 팔아도 된다. 그런 거에도 관심 없어. 영종도 아파트만 그냥 관심 있는 저는 거예요? 이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네. 적어도 규제 지역에 집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어쨌든 유탄을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약간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열받는 소리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열받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포기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때 똘똘하신 분들이 있었죠. 김조원, 똘똘하신 김조원 분들. 전 네. 청와대 민정수석 그분이 네. 그냥 직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그 두 채 지키려고 포기했는데 네. 이런 것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거죠. 장미 아파트를 포기하기 아까우면. 직보단 집이다. 예, 직보단 집이다. 그렇지. 그래서 와, 하여튼 오늘의 이- 명언이다. 뭐 진짜. 그런 직보단 건데 집이다. 저는 어쨌든 약간 대책으로 보자면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당연히 정책은 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여당 아니 그 하향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정부에서. 가려면 어쨌든 지금 세게 어쨌든 규제를 한 거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급 대책이 빨리 가야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 지금 행정복지센터 서울에 400 몇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는 이제 일단 국유지고 당연히 그 부분에 조금만 이사시키고 빠르게 이제 거기다가 고층으로 그냥 다 지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이제 뭐 빨리 뭐 이렇게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주고 형! 그리고 영종도 시의원 해보니까 영종도 행정복지센터 밀어내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아니야, 알겠거든. 가능한 얘기야. 가능한 근데 얘기야. 해볼 수 그냥 있어. 해볼 수 형이니까 있어. 그래 한번 시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라는 정도만 내가 양해할게요. 거기 살면 서류 떼긴 좋겠네요. 아, 예. 이거야. 왜냐면 이게 복합으로 지으면 되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저서에 네. 국민들이 아파트 가지면 보수화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알고도 이러는 거라고 봐요. 그래. 그러니까 너네 그- 가분개들은 어디 가재 붕어 개구리 따위가 서울에 아파트 살라 그래. 너네는 그냥 우리가 공공임대 지어주면 쉐쉐하면서 거기서 평생 살면서 민주당이나 찍어. 자산 가져서 보수화될 생각하지 마라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노무현 때 부동산으로 망하고 문재인 때 또 망한 건 그렇다 치는데 했던 짓을 3번을 또 한다는 건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이거는 완결은 아니에요. 좀 진행 중이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다 필요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었던 약속이랑 너무 달라. 아니 상황이 달라졌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뭐가 달라요 그때랑 아니, 지금 지금 뭐 미국 금리 100일 조금 올라갔는데. 미국 금리 낮아지고. 그러니까 네. 금리의 네. 변동폭과 별개로 네. 정확하게 구체적인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LTV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 네. 그리고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게 2025년 5월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였었어요. 그거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민주정부만 집권하면 계속 집값이 튀어오르니까 지금까지 규제와 억제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도 집값을 못 잡은 걸 인정했다라는, 그래서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갔다는 전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센 규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 이게 되게 위헌성도 다분하다고 보는 게 네. 구로, 중랑, 금천, 뭐 관악, 도봉, 노원 33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매기냐는 거야. 정말 어안이 거기에 벙벙한 있는 거죠. 주민들은 아니 집값도 결국 이제 부동산 대책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집값의 안정화와 하락일 텐데 예. 이미 이렇게 목적을 달성한 지역도 풍선 효과 고려해가지고 33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되고 있었는데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요? 이건 진짜 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14조 아까 우리 장려찬 최고가 얘기했었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담보대출 금지했다가 헌법재판 갔잖아요. 예. 근데 5대4 판결로 물론 졌지만 그때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이 이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의견 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 묶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묶는 거라면 이건 정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거라는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신 세 분의 우리 고수님들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뭘 하면 제가 그 패닉 바잉을 한 그 당사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이때 아니면 영원히 서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되게 비싼 가격에 사고 손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그렇게 회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 상구 중심으로 많이 오르니까 서울이라 해도 강북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니까 네. 워낙 또 문재인 정부 때 올랐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곧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라도 산 게 희망을 봅니까, 다행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올해 아니라 내년에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돼요. 그래야 나처럼 급하게 패닉을 빠진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이 부동산은 정책 이전의 심리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토호제로 묶어버리고 규제를 하면 이제 막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이 있거나 유동성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와서 대출 없어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살려고 하고 그럼 대출을 막으면 거래량은 줄어요. 네. 일시적 급매매물은 나오겠지만 거래는 적은데 가격은 집값은,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 우상향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다가 못 버텨서 규제를 나중에 풀어버리면 이제 폭발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출을 늘려주고 규제를 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막 늘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그래도 내년에도 살 수 있고 후내년에도 살 수 있다라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저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패닉 바잉으로 인한 이 가격 우상향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 실제로- 중심으로 대출을 풀어주자.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다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밖에 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그 3년 동안 부동산의 평균 서울 집값 상승률이 1억 정도였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평균 집값 상승률이 3개월 동안 1억이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하나 필요할지 간단하게 문재인 얘기죠. 정부 때는 30평형 기준 서울 아파트의 그 상승률이 시세가 5억 8천에서 12억 6천까지 뛰었어요. 120%가 뛴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와 그때 정부를 비교해 보면 딱 하나 공통점이 있죠. 규제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 30평형 시세가 내려갑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뭐 1%밖에 안 올라가요. 그때의 공통점은 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내지는 보금자리 주택, 뉴스테이라는 구체적인 공급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거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거나 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오히려 겉보기에는 완전 규제가 완화되는, 그래서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내팽개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장을 상당히 존중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집값의 안정 내지는 집값 상승세의 둔화였습니다. 이 진보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그 공통점을 잘 알아차려가지고 네.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 때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이라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결국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게 그 경기도 건드린 건 진짜 역대급 실수라고 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경기도 지사 선거에도 되게 악재일 거고요. 네. 거기 인구 많고 민주당 지지세 강한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일방 묶은 것들요. 네. 그리고 벌써 아슬아슬하게 규제에서 비껴나간 고향의 덕은지구라던가 네. 뭐 이런 동탄 같은 데들은 네. 풍선 효과로 거래 문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동탄은 왜 빠진 거예요? 그게 아마 구 동탄은 설정이 거기도- 아직 안 돼서 그렇죠. 네, 구 그래요? 설정이 뭐 서울이랑 뭐 동탄, 경기랑 경계도 있고 음. 아직 그 동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행정동, 법정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좀 보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근데 뭐 것 하긴 같고. 하겠죠. 이 기조면. 근데 문제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하잖아요. 네. 입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전월세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혹은 3년 혹은 3년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이러면 그냥 수도권 말고 지방 월세로 다 쫓아내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망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에조차도 이제 미분양이 꽤 셌죠.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서로 좀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고 미국 금리 낮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뭐 유동성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그거를 주식 시장으로 일단 빼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뭐 서울 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너무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일시적인 정책 가지고 한순간에 그 거품을 다 꺼뜨릴 수도 없겠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리도록 해가는 것이, 그러니까 안정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해법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멈춰도 다음 세대가 진짜 서울에 있는 집들을 사기는 그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나 그걸 살 수 있어요? 상위 1% 정도나 이런 집들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에도 평생 노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당연히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뭐 전설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야 이거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이미 그 욕망을 실현했잖아요. 송파에서 또 용산에서 한남동에서.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의 그 욕망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 정책에, 그러니까 결국 공감에서부터 이 정책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 뭐 여야 떠나가지고 300명 중에 126명의 국회의원이 규제 지역에 자기 집 소유하고 있고 또 73명의 의원이 지역구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집은 서울에 두고 지역구에는 월세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해당 지역에 가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놓고서는 진작 자기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 것들을 믿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고 있으니 그 표를 줬던 게 정말로 한심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되지 않기를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동작 주민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보면은 거기서 3선인가를 했는데 무려 네. 4선인가요 이번에? 와 근데 동작에 안 살고 아니,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그러니까 그 전셋집에 산다는 거지. 아파트를 냅두고 송파장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거주하지 있고, 않는다는 여기서는 전세 임대로 살이하고 살아? 있고. 그럼 배신감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경쟁력을 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동작에 지역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동작이 강남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기 집값도 막 다른 데처럼 막강하게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이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낸 정치인인데 자기 욕심대로 추리고 그 시기 탁 틈타가지고 소식 먼저 듣고 먼저 대출받아 집 사버리고 대출 받아버리고 아주 비겁합니다 요새 정치인들. 이런 이 행태가 특히 민주당 시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여서 차라리 그냥 집 욕심 낸다. 나는 뭐 좋은 집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낫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세 분 모시고 방송하니까 1,900명이 넘었어요. 아, 2천이 이제 순간 눈앞이네요. 동접이 1,900 한 아까 30 넘은 거를 봤어요. 야, 그리고 이 열기가 가실 줄 몰라서 지금 아직도 1,851분이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계란 홍보 살짝 하시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 네, 여러분 구운 계란인데요. 저희가 이 계란이 15단계를 거쳐서 아주 정성 들여 숙성을 했습니다. 자, 이 48시간 동안 구워냈고 여의도몰에서 특가로 만나보시는데 아침에 요거 한 알 또는 2알 정도 먹고 출근하면 너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여기 같이 소금이 이렇게 작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찍어 먹으니까 진짜 감칠맛 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 거르지 마시고 요거 9,900원 계란 한 판에 9,900원 이미 구워져 있어요. 여기 유통기한도 꽤 기니까 냉장고에 쟁여 놓으셨다가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여의도몰 네이버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또 손쉽게 여의도몰에 있는 고품질 상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러 개 얘기를 못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 됐고요. 네, 토토톡스님, 정암님, 그리고 조희정님, 네, 또 지호킴님, 슈퍼챗 주신 분 성남총각님. 그 조희정님 귤 시켰는데 아직 배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유, 저런 그 여의도몰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시키셨는데 배달 안 왔으면 전화 한번 해보셔요. 야, 이게 네. 배송이 저희 집은 왔던데 혹시 뭐가 빠졌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저희가 요 게스트 3분 모시고 판 그날에 400박스 넘게 주문이 들어와서 아주 그 업체 측에서 굉장히 흐뭇하겠네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무흐한 환경에서 막 작업했는데 혹시 빠뜨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해주실 겁니다. 아직 1,706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오전 10시 반에 생방으로 찾아옵니다. 3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